와. 아까 그 차야. 그쵸. 일요일 아침 6시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커피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번 장소는 팔당에 있는 나인블럭으로 정했죠. 저와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하실까요? 물론 저의 911과 함께 말이죠. 제가 어제 일 때문에 밤을 샜거든요. 근데 밤 새면서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휴일의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생각에 이전에 그 스타벅스 커피런을 즐겼던 그 멤버들한테 또 카톡을 날렸습니다. 커피런 고고? 그랬더니 바로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팔당 나인블럭으로 커피런 장소를 정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커피런 번개를 주선하고 있는데 흔쾌히 나와주신다고 하신 멤버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이 구간도 너무 좋고, 그리고 즐거운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 떠는 시간도 좋고 너무 즐거운 일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이 911의 필링도 너무 잘 느껴지고 컨디션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차의 엔진의 필링도 느껴보면서 운전하는 맛이 너무 좋죠. EV 차량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맛들이 많이 있어요. 커피런을 제가 이제 EV 차량으로도 한번 몇 번 가봤는데 감성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와닿진 않더라고요. 물론 편하고 동트는 해를 보는 느낌은 여전히 좋은데 차와 오너가 한 몸이 된 느낌은 좀 받기 어려웠습니다. 구동 방식 모터다 보니까 이렇게 내연기관처럼 엑셀을 밟을 때 RPM이 올라가고 차체의 거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엔진과 어떤 미션의 그 반응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는 아직까지는 EV보다는 내연기관이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훨씬 즐거워요. 어떤 브레이크를 밟는 이런 느낌도 어떤 회생제동보다는 내가 원하는 위치를 알면서 브레이킹을 하는 이 느낌도 훨씬 좋고, 엔진의 느낌 그리고 배기음 이런 것들이 훨씬 내연기관이 즐겁습니다. 911과 함께하는 드라이브는 시각적으로 아주 큰 만족감을 주는데요. 운전을 하실 때 그 룸미러도 자주 보시지만 사이드미러를 가장 많이 보시죠. 그런데 이 911은 사이드미러를 볼 때 그 빵빵하고 그 섹시한 그 엉덩이가 사이드미러에 비치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운전하는 느낌이 생각보다 너무 좋네요. 한 4000rpm이 넘어가면 그 즐거운 이 박스 엔진의 그 필링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하남 IC를 지나서 좀 있으면 팔당대교를 건너갈 것 같네요.
커피런 두 번째 장소인 나인블럭에 도착했습니다. 왔는데 카메라부터 들이밀기. 역시 이게 지각 안 하는 사람들은 지각을 안 해. 역시나. 안녕하십니까. 안녕. 저 알았어요. 저 쩔지. 812 슈퍼패스트 GTS야. 심지어 가격이 한 7억 할걸? 오, 지각쟁이. 이번엔 지각도 안 하고 일찍 왔네. 이렇게 일찍 왔어. 이렇게 일찍 왔어.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왔어. 와. 아까 그 차야. 이렇게 다 도착을 했습니다. 오픈런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병원 갔다가 머리를 자르니까 머리가 한 정도 등까지 오니까 머리를 이제 단발로 잘랐다? 단발로 잘랐더니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왜 잘랐냐고 무는 거 1시간 동안 갔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물 먹는 아빠 언제 와? 어디야? 아빠 어디야? 아빠 집이지? 그랬더니 엄마가 병원 갔다가 미용실 가서 잠깐 조금만 다듬는다 그랬는데 단발로 만들어가지고 너무 속상해 막 울고 있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거짓말하면 자르냐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르면 되지. 그래서 왔어. 왔다 집에. 이쁘게 해. 난 내 딸이니까 다 이쁘잖아. 원래 내가 긴 머리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고 이뻐. 친구들이 되게 이뻐하겠는데? 귀엽다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안 돼가지고 울다가 너무 옆에 그 테슬라 그거 떴더라? 신기하더라. 연구가 뭐가 떴냐면 원래 타이어공이하고 뜨잖아. 타이어 트레드가 떴던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신기하지? 내 생각에는 그 세팅을 처음에 할 때 몇 킬로를 탔는지를 그냥 보는 것 같아. 그거 있어요? 그걸로 해서 하는 거야. 그거 거기 세팅, 타이어 갈고 나서 거기 세팅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애니멀이랑 같은 느낌. 근데 그게 정말 신기한 게, 좀 무난했던 게, 그 세팅을, 타이어 4개를 다 같이 세팅하는 거지, 한 번에. 근데 그렇게 나와. 뒷타이어만 그렇게 나와. 약간 뭔가, 감지하는 뭐가 있나 봐. 뭔가 슬립이든 뭐든 뭔가, 있나 봐. 원래 이거 지가 내부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 그치. 조금 약간 다르게 돌리고. 조절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약간 조금씩 쩔치 컨트롤에서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기존 거랑 좀 다르게 보면 뭐가 좀 많이 바뀌는 거죠. 그러고 보니 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은 앞에 엔진이 있어서 비무거워 거기다 절균이니까 비도 빨리 가는데 얘는 어때요? 얘는 푸른 기본적으로 푸른 기반이라 푸른 베이스. 뒤에가 와야 돼. 뒤에가 먼저 와야 돼. 다 그냥 무조건 뒤에. 그냥 원래 무게 배분은 거의 반반이라서 사실 뭐라 그래 그냥 같이 따라 사륜이니까 같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푸른 베이스는 뒤가 빨리. 그리고 뒤에가 70% 앞에 30% 이런 느낌이라서 빨리 보고 없어? 모터가 뒤에 게 더 좋은 거고 앞에 게 더 출력이 낮은 거야. 출력이 낮은 거. 출력이 달라. 그래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신기하지. 그리고 이제 S로 가면은 S 플랫으로 가면 모터가 3개니까
뒤에 2개 있고 양바퀴 앞에 하나. 근데 양바퀴가 아니던데? 양바퀴 아니에요. 양바퀴 아니라 모터 2개에 그냥 2개가 그 같이 돌려주는 게. 그냥 2개가 돌려주는 거야. 그 양바퀴는 차원 기어가 어떻게 작동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양바퀴는 아우디나 다른 브랜드들은 바퀴 하나당 모터를 하나씩 들어가거든 뒤에다. 근데 테슬라는 그냥 모터를 중간에 놓고 어떻게 해야 돼?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힘을 그냥 한 번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더 쉽고 양쪽에 붙어 있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 뭐냐 제어를 양쪽 걸 잘 할 수만 있으면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으면 그냥 각자 좀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모터가 2개가 원통 하나 놓고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빡대기 하나 놓고 돌릴 거 아니야? 하이브리드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모터랑 모터가 2개가 있어. 있어. 2개가 한 번에 돌리고 그냥 얘를 전동으로 갈아서 배분해주는 것 뿐이지. 오히려 하나를 2개가 돌리기가 더 어려울 거야. 아니요. 이게 더 어려워. 따로따로. 따로따로가 있는 거지. 특히 커브에서 한쪽 바퀴가 더 돌아야 돼. 한번 한쪽밖에 덜 돌리면 되지 뭔 소리야. 그게 쉽지 않아요, 나처럼. 근데 하고 있잖아. 아까 얘기한 거대로. 그렇죠. 이제 아우디만 하고 있고 테슬라는 그렇게 안 돼 있지. 테슬라는 그냥 중간에 그러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를 2개가 어떻게 돌리지? 왜 그런 거 돌려? 왜 돌려? 그게 의외로 쉽지. 그러니까 뒤에 그거 있으니까 엑셀 있잖아. 엑셀이 있잖아. 엑셀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자전거도 2개 돌리는데 하나 가는 거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RPM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서 차를 그러니까 말 2마리가 끌면 출력이 2배가 되니까 빨라지는 건 오케이인데 알겠는데 토크가 올라가는 거. 2개가 돌려면 돌려서 출력이 완전히 두 배가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토크는 올라갈 것 같은데 토크는 올라가는데 출력은 약간 오히려 RPM은 딱 정해져 있어. 살짝 출력이 나눠서 분배했었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긴 하니까 그러니까 플랫 계열들이 다 그렇잖아. 보면 뭐 카본 피버로 뭔가 모터를 감싸 카본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토크를 빠른 시간 안에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제로백 성능이 나오겠지. 그래서 저기 참 신기하게 미션이 없어. 미션 없지. 출력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미션이 필요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범위들이 다 그렇게 다정만 요즘에 다 그냥 모터로 가고 아, 근데 그렇게 보면 뭐 유압식 미션이 있으면 1000km까지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거? 뭘 하면? 미션이 있으면. 구조가 복잡해진다며. 전기차로 가니까 구조가 매우 단순해지니 그러니까 기어가 결국 우리가 자전거 타는 그 기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어랑 미션이. 그래서 유지보수가 편해지고 미션이 없으니까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편리하잖아. 이거 사람인데? 된 거야? 걔가 아니야. 왜? 뭐야, 씨. 저기 저렇게 가서. 계시니. 사진이 좋구나. 와, 저거 막 360도 다 돌아가네. 그렇게 많지. 신기했어. 원래 내가 당연히 전선이 있을 거니까 이게 안 이게 될 못 텐데 보이네. 물론 이제 이렇게 돌진 않으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적게 만들어.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앞으로 이렇게 만드 이거 다 폐기돼 없어진대. 이렇게 안 해. 이거는 다 그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유압식이가 힘이 좋으니까 이렇게 가능했다. 모터로는 불가능하다 이랬는데 모터로도 이제 돼. 100km만 들면 되는데 300km도 필요 없다 이거지. 모터로도 충분히 다 돼. 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걸 만든. 저렇게 서서 균형 잡는 거 자체가 미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거 제일 힘든 거 같은데.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앉으면은 무게중심이 여기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데 이게 거의 뭐 100kg씩 되고 막 이러니까 무게 자체가 좀 오버되니까 와. 이상하게 문 터지고 반절 나가지고 근데 이제 모터는 저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와우. 그리고 이제 모터로 뭐 이제 그런 유압식 이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엎어져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균형을 못 잡는데 일어나는 거는 모습을 못하는데
얘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유방식이고 그럴 수 있겠네. 몸이 사실 뭐 얘도 어느 정도 접히긴 하는데 일 안 하면 전기 끄고 가서 누워 있으면 되잖아. 이게 접혀 있으면 되잖아. 진짜 한 10년 있으면 부자들을 하나씩 들고 다니지 몰라. 그리고 출산율 보니까 뭐 0.7, 막 0.6 막 이러잖아. 근데 그게 진짜 단순하게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생각해보면. 둘이 만나서, 남과 여가 둘이 만나서 0.7인데, 한 명이 나올까 말까인데, 그 한 명이 나와서, 또 안 나. 또 안 나는 게 있고, 그거는 좋은데, 또 둘이 만나야 나오는 거잖아. 그 둘이 만날 확률도, 그냥, 남자, 여자로 구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더 낮아지는 거야. 반토막이 되는 거고, 그 반토막 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꼭 낳아야 되는 거니까 엄청나더라고. 이거는 받아야지. 이거 받아야지. 근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다 출산율 낮은 것 같아. 이거 고용하고 이거 해야 돼. 여기 플라스틱 병이 있습니다. 즐거운 제한을 할 수 있고 몸체는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제한량은 영적으로 65%나 되는 몸체를 농합 제한을 즐거움과 몸체를 각각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에 굉장히 플라스틱 병을 각각하고 있습니다. 두번 제한을 낮게 낳게 되는 플라스틱 병을 몇개인가요? 간단하시죠? 전체 100개의 두꺼움과 100개의 몸체가 있습니다. 100개의 몸체 중 65%가 제한되고 32.5개의 두꺼움과 31.2개의 몸체를 만들어요. 많은 지자만 못쓰니까 버리도록 하죠. 다시 몸체의 65%가 제한됩니다. 뚜껑 10개랑 몸체 1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총 10개의 플라스틱 병이 남게 됩니다. 두 번의 제한 동안에 100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어요. 대략 10%만 남게 됩니다. 너무 쉽다고요. 이 영상의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뚜껑은 남자이고 몸체는 여자이고 그리고 여자도 되고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입니다. 당신의 손자 손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 매달의 민족은 10%만 남게 된 거예요. 생물사에서 유래없는 멸종수들이죠. 당신이 정답을 깨달은 좋대. 이해되냐? 이게 해도 뭐 1%대잖아. 1%. 그래서 그 아줌마가 무슨 그런 거 연구하는 아줌마가 한국 좋겠어요. 한국 완전 망했어요라고 유튜브를 나가지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더라고. 해외도 다 똑같은 비슷한데 일단 속도가 다르잖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그거 뭐냐. 그 출생률 그걸 이제 표로 보여주잖아요. 그래프로.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약간 낮아지긴 하지만 유지가 되고 있고 1.5 막 이렇게 유지는 되고 있고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도 유지는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출산율이 1%대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20, 30대가 출생률을 떠나는 20, 30대가 결혼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망했어. 그거 다. 진짜.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이제 낳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낳았을 때 그거를 곱게 보는 시선이 있다는 거야. 옛날에는 사실 젊은 애들이 연애하기 바빴지. 지네끼리 왜 싸우고 있는지 난 아직도 자기들은 그런데 지네끼리 존나 싸우잖아요 요즘에 맨날. 그러잖아 맨날. 여형 남형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사실 이게 그냥 빨리 만나서 애들 낙턴 말 그런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걸로 욕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애당초 그거 자체가 안 돼. 그거 자체가 안 돼. 안 만나 애들이. 그냥 안 만나. 되게 그리고 결혼할 생각도 잘 없고 결혼할 생각 없는 것도 크게 없고 그냥 다 그냥 그 얘기예요. 남자들은 애당초 만나지 못하니까 못하는 것도 있는데 집에서 게임만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좀 나이가 들어야 집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겠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대부분 젊은 애들은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아무 생각 없어. 남자들은 아예 만날 생각도 없고 여자애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때잖아. 나왔잖아. 행복의 우선순위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만 돈이라면서 다른 나라들은 다 가족인데 가족이야. 가족이 행복의 우선순위야 라는 게
선진국들이 다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가 다른 이런단 말이야. 일본도 다 그런데 한국만 돈이야. 돈과 나. 돈과 나에 대한 게 행복이 우선이인 거지. 근데 그게 참 슬프기도 한데 나도 그러니까. 아니 돈이 중요한데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돈이 중요한 이유가 봐봐. 지방은 사실 아파트 값이 그렇게 싸지 않으니까 집값이 맞아요. 비싸지 않으니까 3억이면 그래도 뉴스도 한번에 막 3억만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싸니까 집에 대한 부담이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월급을 서울에서 받거나 그러니까 수도권에 받는 거랑 지방에서 받는 거는 차이가 너무 큰 거야. 생활에 대한 그 퀄리티가 달라.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집값이 뭐 거의 몇백 배이고 세네 배 되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인프라를 그렇게 느끼려면 그 정도의 돈을 벌어낼 수가 없고 이런 거잖아. 사실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있고. 근데 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직장도 그러면 월급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전혀 안 해주는 못해주죠. 사실 그걸 말하면 사실 그것까지는 이제 회사 뭐 어떻게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뭔가 정부에서 뭔가를 해주는 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렇다고 나라에서 해주지는 못하지. 왜냐면은 그러면은 세금 다 커가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 근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집은 너무 비싸고 이런데 근데 여자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사실. 예나 지금이나 사실 집 남자가 구해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애당초 남자가 구해오지 않더라도 자기는 너 결혼하면 돈 얼마나 하냐면 한 5천만 원이면 되지 않나요? 이런 이지랄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5천만 원도 그 머리가 박혀있는 애네. 그냥 그 정도면 되는지 아니야. 근데 그러면 사실 남자는 그냥. 근데 요즘 그게 점점 좀 이제 달라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사라다 도넛을 사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도넛을 이렇게 샀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아침에 고마웠어. 조심히들 가라고. 드라이브 잘 하라고. 나도 앞에 뚜껑 있다. 나도 앞에 열린다 임마. 얘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다쳐요? 안 다치건 다치건. 다들 조심히 가라고. 안녕. 다음에 봐. 안녕. 그렇다면 저도 가보도록 하죠 이제. 가볼까? 이제 다시 집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커피런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은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워낙 또 즐겁게 수다도 떨고 그리고 즐거운 대화들 그리고 뭔가 삶의 활력소를 느끼다 보니까 뭔가 집에 돌아가는 길은 가벼우면서도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확이죠. 생도나츠, 사라다 생도나츠를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가야 또 커피런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유부남 분들은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온 다음에는 꼭 뭔가 먹을 거나 혹은 선물을 하나씩 사가야 혼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저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997 모델도 그렇고 991 모델도 이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생긴 그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는데 이게 파이도 작고 그리고 이 그립감도 파지감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진짜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 느낌을 물씬 풍겨주죠. 정말 포르쉐는 패들 시프트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M이나 아우디 모델들도 이쁘장하게 잘 만들어 놓긴 한데 정말 본연의 이 패들 시프트의 느낌 그리고 이 차가운 이 스틸의 느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커피런 장소에서의 그 큰 수확은 바로 812 GTS를 봤다는 겁니다. 아, 정말 눈에 아직도 아른아른 거리네요. 컬러도 블루 컬러에 앞이 엄청 길고 뒤에는 짧고, 그리고 오픈카. 아, 진짜 DCS는 정말 멋있습니다. 오너님도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배기음, 아, 배기음은 정말 미쳤어요. 미쳤어. 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꿈의 브랜드거든요, 페라리가.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죠. 막 람보르기니도 있고 페라리도 있고, 물론 포르쉐도 있죠. 페라리의 그 차를 만드는 그 정신,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섹시하잖아요. 사실 페라리, 람보르기니 정말 멋있거든요. 근데 페라리는 약간 멋보다도 약간 절제된 미가 있어요. 저와 함께한 커피런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경험들은 항상 필요하죠. 그게 저한테는 커피런인 것 같고요. 드라이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항상 이런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날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